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생활 속 별별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학분업 이후 20년 만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하죠. 지금껏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료계. 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까지 불사해야 할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의사들에게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 문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둔 위중한 상황, 의사 파업, 이대로 좋은가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별별 상담 함께 하실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그 코로나19 그 재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옆에 아크릴을 좀 설치를 했고요. 또 좀 부득이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드렸습니다. 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좀 괜찮습니다. 마스크가 요새 생활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뭐 괜찮습니다. 예. 예. 저는 좀 불편하네요. 자, 서민 교수님은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전 뭐 그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필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애들이라고 하면 저 강아지 6마리의 좋은 아빠.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새벽 4시에 또 중계가 있었잖아요. 네네. 6시에 마치고 오신 겁니까?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끝나고 시상식까지 다 보고 또 이래저래 끝나고 좀 정리하느라고 지금 거의 잠을 꼬박 새고 왔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셔서. 근데 이제 뭐 유럽 시즌 이제 오늘 마지막 그 경기여가지고 물론 새 시즌 바로 또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만 주말 사이 정부와 의협에서 대화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은데 최근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서민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시국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의사들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 뭐 철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또 뭐 면허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 덕분에 코로나 잘 극복했다고 얘기한 게 진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의사들을 적폐로 몰면서 공격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그 의약분업 파업이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의사들 중에서도 야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일치 단결해서 오직 학생들까지 다 동원돼서 그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한 3달 가까이 함께 해오면서 오늘 처음으로 전문 분야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문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뭐 서민 교수님이 의과대학에서 또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토론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시민의 입장 혹은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게 궁금해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왜 이런 거를 왜 우리를 적폐로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설득의 과정들, 설득의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해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맞아요. 말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오늘 이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납득시켜주시면 좋겠다와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는지. 맞습니다. 시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뭐 그런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뭐 저와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의대 정원을 더 충원하면 국민의 입장에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이 왜 본인들을 적폐로 본다는 것인지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때 하필 의료진이 파업을 강행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좀 설득을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여기 뭐 목포에 산다. 근데 이제 수술 받으려면 1시간을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1시간 안에 이렇게 뭐 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 면에서는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뭐 당일 진료도 안 되고 몇 개월 기다리는 게 미국 진료고 영국 진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일 진료가 거의 98%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17번 정도 외래 진료를 봐요. 이게 OECD 최고예요. 1년에. 그러니까 OECD 평균이 8회가 안 되는데. 많이 받는군요.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병원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병원이나 가볼까 함으로써 낭비되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을수록 국민에게 더 의료비가 높아져서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사 파업을 의사 파업을 찬성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밥그릇 지키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 밥그릇을 의사가 아니고 누가 챙겨줍니까? 근데 그 밥그릇을 제한할 때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명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으로 의사들이 갈까요? 안 간다는 거죠. 다 수도권으로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지방이 정말 공공의료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병원을 짓고 의사를 초빙해야죠. 근데 정부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의사들만 지방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비율이 되게 낮은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공공의료고 우리나라는 거의 병원에 거의 10% 미만 정도만 공공의료입니다. 6%라는 설이 있는데 정부가 그만큼 공공병원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짓지 않은 데다가 적자 난다는 이유로 자꾸 이제 뭐 병원을 없애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공공의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공공의료기관 부족하다 인원 더 뽑아서 지방으로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를 늘린다고 공공의료가 살아나는 거 아니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공공의료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국정 교수 같은 경우 왜 중증외상센터가 왜 우리나라가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민간이 하긴 어려운데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중증외상 병원을 짓고 의사 뽑아서 진료하게 하면 우리나라 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NAK님께서는 급한 불부터 끄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결론 내주세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3단계 격상 두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왜 파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먼저 이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료는 이제 전공의들이 알아서 이제 다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10년 뒤에 이제 의사가 늘어나는데 왜 그때 일을 갖고 지금 난리냐 그러는데 10년 뒤에 의사가 늘어나면 그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의대 같은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공의대는 그냥 공공병원에만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페널티를 가지고 이제 의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과대학에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 의사는 말이죠. 조금 약간 저처럼 약간 덜 떨어진 애가 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 평생 면허잖아요. 100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일반 의대는 못 갈 수준의 사람들이 가서 오진을 남발한다면 그게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대 교육 과정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가도 유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만약 그보다 훨씬 못한 애가 의대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저희는 돌파리의 양산 이런 게. 알겠습니다. 이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보면 의대 정원을 입학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 자, 공공의대 설립하고 관련 졸업자의 지방 의무 근무제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외부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좀 무섭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계신 분들만 어떤 능력이 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다든지 경쟁을 받아들인다든지 폭을 넓히는 게 왜 그렇게 좀 뭐 돌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거든지 뭐 그게 스포츠건 어떤 일반 사회건 간에 유리천정을 놓고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거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위험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굳이 파업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전단지를 뿌리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라디오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이라고 하는 강대강만 있으면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토론하면 주위에 있는 어차피 누구든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려고 싸우시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인데 여론을 움직이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공간에서 길거리에서 파업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공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정책을 펼 때 의사들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사들이 사실 저희가 뭐 꼭 걸핏하면 파업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파업이 거의 두 번째거든요. 거의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대화를 할 자세가 돼 있고 저희 대형 커뮤니티에 보면은 의사들이 엄청 많이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요새 환자가 없어서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들 보면은 다 납득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과연 수용하느냐,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어떤 논리적인 댓글, 글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방의 병원이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제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감을 느껴서 지방에 가서 개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 때문에 지방 의료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그 의사 아마 망해서 2년 안에 보따리 싼다에 저는 100만 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오는 사람 70%가 지방 환자인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의제인 케어 같은 게 또 확대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큰 병원과 개인 병원이 진료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돈 차비 좀 들여서 큰 병원 가서 진료받자. 지방 병원 못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암에 걸리면 거의 90% 이상이 지방을 믿지 못하고 서울로 갑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 의료가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으면 이 사람 좀 실력 없어 떨어져 나온 사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을 못 믿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병원을 좀 멋있게 짓고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해서 지방을 살리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사실은. 자,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지금 그러면 이 파업의 형태가 좀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지 모르고 정부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제 코로나에 파업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뭔가 다시 한 발 물러설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토사구팽이라는 거 정말 나쁜 거잖아요. 개입장이 한번 돼보셨어요? 진짜 그 개입장이 되면은 너무 이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당 의사 수가 저희의 2배예요, 거의. 뭐 유럽, 미국 다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 나라들 전부 코로나로 지금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그 이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수가 OECD 부족하다. 근데 늘려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접근성이라는 거.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한 집 건너 다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부족하다.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요? 병원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이게 한 가지는 저희 국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진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포츠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건 계속,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충분히 다른 공간들, 다른 시기, 다른 형식들이 있는데 그걸 별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정부가 그래서 그 문제를 뒤로 미루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지금도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더니 이제 그러면 파업을 좀 뒤로
전공의분들도 하시겠다. 일단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지만 파업은 계속 강행할 것이다. 저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시민분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논리인 거잖아요.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디에 딱 조건으로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내용적인 거 설명하셔야지 나는 억울하고 뭐가 안 좋기 때문에 난 강대강 지금 이렇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론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와 의사분들이 파워 싸움을 해서 이기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정부와 의사분들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득, 납득을 먼저 해주시는 게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20년 전 파업할 때보다 지금 파업이 여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좀 더 실력 있는 의사한테 좀 진료받고 싶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배출한 의사들이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의사들이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는 저 개인 병원 개업하고 있는 분들도 다 전문의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정말 2달, 3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천국이라고 할 만하고 더구나 그게 엄청난 저수가로 이루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 아프지 말자.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2달을 참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술하다가 덧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쇼핑을 올 정도로 의료 천국인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 더 손을 봐서 의사들을 좀 더 수입을 깎겠다고 하면 저희가 화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건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건강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낮은 수가 때문에 열심히 환자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진료가 98%가 가능한 거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유럽이나 출장을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팠을 때 유럽에서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유럽 의사들은 하루에 10명도 환자 안 봐요. 거기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전 바로 갔고요. 아파가지고 바로 갔었고 갔더니 그러니까 전 처음 경험했죠. 굉장히 이야기를 오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병원에 어떠냐면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문진 짧게 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 뭐 처방 받으세요. 이게 저희가 아주 일반적인 병원인데 맞습니다. 앉았더니 뭐 평상시에 어떤 운동을 하시냐, 뭐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시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3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금방 얘기하셨던 건 좀 배치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막 한국이 되게 우린 막 퀄리티 있는 적을 받는다. 갔을 때 와 이렇게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부분 아까 의료수가나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저기 영국 같은 나라 영국에 이제 NHS라는 있죠. 보험이 있는데 근데 영국 시스템에 의하면 두 달 기다리는 게 평균적인데 어떻게 진료를 바로 보셨습니까? 혹시 뭐 영국에 특권층이십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바로 갔어요. 지금 뭐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셔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애청자분의 약간 의견을 좀 드릴게요. 9817번님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2배나 됩니다. 게다가 의사가 부족해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생긴 거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의사수 확대에 반대하면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들의 첫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아닌 자신의 지위만 생각하는 한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의사수 늘리는 안이 부족하고 서민 교수님 말씀대로 공공병원 병상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건 100번 맞습니다. 의사분들 이런 요구를 가지고 파업하면 지지하지만 그 반대 요구를 하는 파업은 지지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시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공병원 공공병원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공공병원 지으면 그게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의사수를 늘린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대병원 신생아실 같은 경우 그게 진짜 문제인 게 신생아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가는 낮은데 그게 잠도 못 자고 거의 당직의 일상이거든요. 교수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피과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거야말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사실 진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정부가 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진짜 의사분들이 너무 이 시국에서 노력해주고, 진짜로 이렇게 아마 시민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했던 것처럼 더 납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기에 대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의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현실적으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과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때 고민 많잖아요. 그때 다 어찌 보면 더 좀 쉬운 길을 갈 것이냐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만큼 참 의사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런 이해와 이득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허심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의료에 대한 문제 좀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대의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